안녕하세요.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 4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미트 콘서트는 서울, 부산 등에서 실시된 4.7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의 미래의 향방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약 13일간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온통 네거티브만이 난무하고 정책이 실종되었다는 비난, 선관위의 편파성, 생태탕만 기억나는 TV 토론회 등 많은 논란 속에서도 그 대장정이 끝나고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한 단계 더 나은 한국 정치로 나아가길 바라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방송 바른사의 TV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시청 시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바른사의 미트 콘서트는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인환 변호사님 모시고 부패 완판 조장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수건으로 야당의 강한 반발과 검찰과의 치열한 대립, 그리고 국민에게 대혼란까지 주면서 강행해온 사안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 사태, 추와 윤의 대립이 불거졌고 국민들은 둘로 분열되는 등 결국 검찰개혁의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국민이 아닌 그들만을 위한 개혁으로 전락했습니다. 문정부의 검찰개혁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낱낱이 들여다볼 미트 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 박인환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부패 완판을 조장하는 검찰개혁의 문제점입니다. 굳이 부패 완판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검찰개혁을 가지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다가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 임기를 얼마 채우지 않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기 직전에 검수완박은 부패 완판을 부른다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어를 한 거죠. 사전에도 없는 말입니다만은 검수완박이란 뜻은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을 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게 되면은 무엇이 따라오는가? 바로 부패 완판이다. 그 뜻은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치게 된다는 것을 줄임말로 부패 완판이라고 했습니다. 그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바로 검찰 개혁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과학조처럼 내세우는 또는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했던 검찰 개혁의 최종점이 바로 검찰 수사권 박탈. 쉽게 말하면은 검찰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미트 콘서트 발제할 주제는 검찰 개혁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점에 들어가기 앞서 검찰이란 그동안 70년 동안 해방 이후에 검찰 제도를 유지해 왔는데 검찰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검사는 누군가에 대한 것을 잠시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검찰총장이라는 검찰청 제도는 헌법에도 몇 규정이 있습니다만은 검찰청법에 따르면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공무원들은 그런 표현은 사실상은 쓰지는 않죠. 또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직무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해서 안 된다고 아주 제가 밑줄을 그었습니다마는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언론에서도 그동안 강조를 했죠. 그럼 크게 수사에 관한 건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형집행권이 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내세우면서 제일 중요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수사권은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영장 청구권 또는 수사 종결권,
있는데 수사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고 해도 영장 청구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없애고 싶은데 영장 청구권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은 없앨 수가 없는 게 또 문재인 정권의 딜레마입니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수사권을 없애면 검찰에 남는 권한은 기소권, 공소제기권만 남는데 이번에 공수처가 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수처가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공수처장이란 분이 검찰 수사를 지금 받게 돼 있지요. 어쨌든 기소권을 남겨둔다고도 해놓고 공수처를 먼저 발족시킴에 따라서 기소권도 쪼개졌죠.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기소권을 가지게 되니까 당장 이번에 서울지검장 또는 검사들 김학의 전 법무차관이 출국 금지를 불법적으로 당할 때 개입했던 검찰 관련 인사들에 대해서 핑퐁식으로 사건이 왔다 갔다 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죠. 검찰에서는 먼저 공수처로 공수처가 관할권이 있다니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만 공수처장은 아직 공수처에서는 준비가 덜 됐다면서 다시 검찰로 이첩을 했죠. 이첩을 하면서 수사를 마치면 다시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죠. 점잖게 표현을 하면. 근데 검찰에서는 사건을 보냈다는 것은 기소권이 검찰에 남아 있으니까 기소권도 보낸 건데 왜 수사만 하고 아니 수사권을 없애겠다더니 이번에는 또 수사만 하고 기소는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지시를 한 걸 또 거부하고 검찰에서는 담당 검사와 출입국 관리국장을 기소를 해버렸죠. 그게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드린 대로 검찰 권력을 억제, 분산을 목표로 해서 처음에는 속칭 시즌1이라고 하면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가 있을 겁니다. 공수처 설치는 지난번에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검찰개혁이라고 해서 그 뜻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에 그동안 해왔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 그 말은 경찰에 검사 숫자는 전국적으로 2,000명이지만 경찰 숫자는 12만 명입니다. 12만 명 경찰에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는 수사 지휘도 못하게 한다는 것. 그러다가 갑자기 그렇게 하니까 경찰도 부담이 되니까 또는 정권도 부담이 되니까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6개 분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뜹니다만은 자세히 보면은 전부 골치 아픈 것만 남겨놨지요. 경찰이 함부로 하기도 어려운 사건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사범, 이번에 이제 선거도 선거사범에 해당되겠죠. 만약 문제가 있다면은 방위사업 사범, 대형 참사,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검찰이, 요거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다 민생에 관련된 거는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 수사 종결하겠다, 분방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남겨놓은 사건이죠. 그런데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당장 하자마자 문제점이 생긴 게 LH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수사 지휘는 받지 않고 직접 수사하겠다고 해서 경찰청을 통해서 만들어낸 게 국수본, 쉽게 말하면 국가수사본부, 미국식 FBI를 만들어서 지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패 방지 또는 부패 방지를 위해서 설치된 그거 말고 국가 국수본이라는 걸 또 따로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말고 국수본을 또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LH 신도시 부동산 투기 사건이 터지니까
원래 같으면 검찰이 담당을 해야죠. 그런데 검찰 수사권을 박탈을 했죠. LH 부동산 투기 사건은 6개 분야에 얼핏 봐서는 해당이 안 되죠. LH 직원들이 공직자도 아니죠. 그 다음에 부패사범이라고 볼 수도 없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국수본이 중심이 돼서 정 총리가 지시를 하게 됩니다. 종전 같으면 검찰총장이 지시를 하겠죠. 정 총리가 지시를 해서 합수본이라고 해서 이름도 거창합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를 하면 될 텐데 또 특별을 하나 붙였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지금 LH 사건 수사를 가끔 뉴스에 납니다마는 뭐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가 지휘를 하느냐? 총리가 지휘를 하느냐? 법무부 장관 박범계가 하느냐? 검찰은 빼놨으니까 국수본이 하느냐? 당장 문제가 됐죠. 그런데 현재로는 국수본,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 내부에 있는 국수본이 한다고는 돼 있는데 제대로 안 되니까 자료의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뒤늦게 전국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수사팀을 따로 편성해야 되겠다 해서 500명 이상 경찰이 하다가 안 되니까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는 걸 발표를 지난달 말에 했습니다. 전국 검사가 2,000명인데 500명 이상 검사를 차출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개판으로 검찰개혁 시작하자마자 LH 사건에서 지금 드러났는데 과연 결과가 어떨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검찰개혁의 잘잘못이 드러나고 경찰 수사권 독립, 경찰의 위상도 드러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고위공직자, 그 다음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그대로 넘어가고 공수처 설치는 뭐 그동안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원래는 공수처 설치는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부패범죄라는 게 바로 공직자를 전제로 하지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민간인은 부패에 관련이 없습니다. 원래 부패란 것은 공직자가 공직의 직위를 이용해서 남용해서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이 크랍션이라는 부패의 정의입니다. 거기서 나온 뇌물이란 것도 개인끼리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의뢰인한테 돈을 받는 것은 뇌물이 아닙니다. 성공보수도 뇌물이 아니지요. 개인끼리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개인끼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뇌물은 누가 적용되느냐? 반드시 공무원이 받는 거. 그래서 부패라고 하죠. 그래서 공무원은 아무리 일을 잘 처리해도 민원인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보수로 성공보수도 받을 수 없고 성과급으로도 받을 수 없죠. 봉급만 받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수처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여기 자료에 수사 대상자라고 해서 대통령부터 뭐 3급 이상 공무원 수사 대상도 주로 공무원 범죄에 관련된 뇌물죄 말고도 공문서 작성, 뭐 위조, 불법 체포 감금, 직권 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비사실 공표 이런 걸 적어 놓은 것처럼 공수처는 공무원 범죄만 쉽게 말하면 부패 범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사건에서도 공수처는 아직 준비도 덜 됐다는 핑계로 슬그머니 뒤로 지금 빠집니다. 어제 오늘 보니까 공수처 검사를 모집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고 보면은 과연 LH 사건을 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가져갈 것인지 저는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 골치 아픈 사건 가져갔다가 사건 실패를 하면은 공수처 문 닫으라고 하겠죠. 이런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은 제도 도입 과정상에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은 자료에 자세히 적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수처법이 시행된 것도 올 초에 시행됐죠. 그런데 시행되고 공수처가 발족도 하기 전에 법률을 또 개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공수처장 임명을 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을 했다가 야당이 비토를 하니까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기 위해서 시행 공수처를 설립도 하기 전에 공수처법을 또 한 번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80석의 오만함이 아마 이번 선거에서 심판을 받지 않나 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법이 제대로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부터 하고 그 개정 내용도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공수청을 뽑았죠. 그 일대 공수처장이 바로 김진욱 변호사입니다. 이 양반은 김앤장 출신입니다. 참고로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운영상의 문제점은 공수처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그 다음부터 운영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염려한 대로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다.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소속은 사법부라고도 할 수 없고 행정부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도 안 받으니까. 검찰은 그나마 준사법기관이라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지난번 추미애하고 그렇게 난리를 부렸죠. 조국이하고 지금은 박범계하고도 그렇습니다만 장관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하도록 법에는 돼 있지만은 공수처는 헌법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행자부 장관, 총리의 지휘를 받는다는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 지휘도 없습니다. 국회의 지휘도 없기 때문에 공수처는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그 정도가 이번에 전 법무차관이었던 김학의 법무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서 바로 드러났죠. 이게 지금 화면에 나타난 불법 출국금지 사건 2첩과 제2첩. 탁구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탁구공 왔다 갔다 하듯이 그것도 수원지검에서 공수처로 공수처가 먼저 이 사건 관할은 공수처라고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제대로 조사할 검사가 없다는 핑계로 다시 수원지검으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단서를 붙였죠. 수사 종결 후에는 다시 보내달라. 왜 보내달라고 하느냐? 기소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수원지검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다. 검찰도 아직까지는 수사 권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넘겨준 사건이니까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결정은 검사가 하겠다고 해서 담당 검사, 그것도 이규원이라는 고 분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고 차규건은 판사 출신인데 아마 민변 쪽인 것 같습니다. 출입국 정책본부장을 하면서 김학의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지난번엔 둘 다 영장이 기각됐죠. 그래서 공수처가 또 공중에 또 붕 뜨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했는데 이첩은 이첩이지 공소권 유보부란 건 없지 않느냐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그 밑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공수처에도 지금 사건이 있고 검찰에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현재 이광철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장관, 김어수 차관도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 중입니다. 더 문제는 공수처가 출범하자마자 위에서 말씀드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받고 있으니까 피의자지요. 피의자 신분인데 초대 공수처장이 언론도 몰래 이성윤을 황제 접견 또는 황제 조사, 황제 면접 이름을 붙이기도 곤란합니다. 에스코트까지 해서 직접 자기 차를 내줍니다. 그것도 제네시스 G90이라고 해서 최고 옛날 그랜저급 차를 내주고 일요일 날 몰래 만나다가 언론에 들켰죠. 처음에는 조사라고 하다가
또 조사받은 기록이 또 누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접견이라고 했다. 면접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최종 발표는 면접 조사라고 했습니다. 이름으로 해서 국민들에게 또는 언론에게 희화화가 됐죠. 이제 우리 국민들도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면은 우리 국민도 이제 면접인가 보다 하고 말할 빌미가 생겼죠. 그러면 나는 왜 차를 안 보내주나? 우리 국민을 조사할 때 차를 보내줘야지. 이렇게 공수처는 수사 개시도 못한 채 공수처장이 수사 대상으로 전락되는 꼴을 만든 게 바로 공수처 설치 문제점이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두 건에서 드러났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까지는 검찰개혁 시즌 1이었는데 갈수록 가관인 게 검찰개혁 시즌 2다. 그 정도까지도 안 되겠다. 공수처 설립,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시즌 2는 드디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바로 윤석열이를 쳐내기 위해서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시즌2를 발표하자마자 검수완박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다시 말해서 오늘 제목 부패 완판이라는 말을 남기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가 무엇이냐? 검찰총장의 사퇴를 불러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검찰에 남겨진 6개 분야, 6개 분야에 대한 소위 말하는 중요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도 완전히 박탈하겠다.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경찰에 넘겨주겠다.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아직은 법률을 지금 제안만 해놓고 통과는 안 시키고 있는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왜냐? LH 사건을 한번 자기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시즌2를 했습니다. 그것은 시즌2를 하다 보니까 검찰청 이름을 바꿔야 돼요. 검찰청을 뭘로 바꾸느냐? 공소청 또는 기소청으로 명칭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헌법에는 기소청, 공소청으로 되어 있지 않고 헌법에 검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이라는 이름도 기분 나쁘다. 왜 검찰청에 대검 검찰청에 총장이라 하느냐. 경찰은 청장인데 경찰청장입니다. 그래서 또 이름 검찰총장 이름도 검찰청장, 기소청장, 공소청장으로 바꿀까라는 시도를 했는데 또 헌법에 보니까 검찰총장의 총수는 검찰총장으로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또 헌법을 못 바꾸니까 또 못 바꾸겠다.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헌법은 개정하지 못하고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을 해서 공수처는 공수처 주고 또 수사 부분은 중수청, 아까 말씀드린 중대범죄수사청에다가 따로 설치를 하겠다. 그러면은 도대체 수사기관이 몇 개가 됩니까? 중수청을 따로 만들겠다. 아직 만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수청의 소속 문제가 또 민주당 내부에서, 국회 내부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중수청은 어디다 할까? 아까 공수처도 소속이 없지요. 그럼 중대범죄수사청이 공수처보다 못한 데인가? 또 못하다고도 볼 수 없지요. 그럼 법무부에 둘까? 법무부에 두기도 그렇고. 그럼 행안부에 두나? 근데 행안부는 경찰청은 행안부 소속이죠. 또 행안부에 중수청을 따로 두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 두나? 그것도 또 문제가 있죠. 국수본이 경찰청에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오늘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폭망하고 국민의힘이 당선이 확정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열받아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지 않을까 싶은 거꾸로 된 생각도 납니다. 왜냐? 180석을 갖고 있으니까 헌법 개정도 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이 중수청을 뭘 못 만들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이 친구들은 국가기관을 만드는 게 아주 재미를 붙였는지 LH 사건이 일어나니까 당장 지금 부동산 정보원이라는 게 있죠. 거기서 공시가격을 해마다 한 번씩 결정하는 부동산원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사건 같은 게 생기니까 부동산 조사처를 또 하나 만든대. 거기다가 뭘 하느냐 하니까 9급 이상, 뭐 9급이 제일 말단 공무원이니까 전 공무원, 공공기관 공무원 다 재산 등록하고 공개하겠다는 표현까지 뉴스에 나왔죠. 그럼 그 조사는 누가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 돌대가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부동산 조사청을 또 만들자. 이제 말씀 이제 그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시즌2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종합적으로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의 문제점은 뭐 앞에서 대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검찰 수사권을 분산하고 축소하고 바로 공수처를 만들고 검경 수사권 조정 정도로 끝내려고 하다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죠. 수사권 검찰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공수처의 설치에 더해서 중수청까지 아마 국민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고소장을 어디다 낼지, 공수처에 낼지, 경찰에 낼지, 중수청에 낼지.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썼습니다. 권력기관의 총량을 증가하는 것.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봅시다. 대통령부터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영어로 servant죠. public servant. 쉽게 말해서 국민의 심부름꾼 종입니다. 뭐 servant는 종이죠. 뭐 국민의 종이 공무원인데 특히 권력기관은 종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종이 권력을 가지는 권력기관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 착한 국민들로도 부담이죠. 가능하면 권력기관은 줄이는 게 국민에게는 낫죠. 우리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경찰서 보면은 파출소를 봐도 겁이 나서 삥 돌러가던 통행금지 시간도 생각이 납니다만은 지금 당장 우리 자료에 적은 것처럼 경찰이 있죠. 국수본이 있죠. 검찰이 있죠. 검찰 폐지는 안 한다고 하니까 또 공수처 있죠. 특검이 있죠. 중대범죄수사청이 있죠. 어떤 국민은 운이 없으면 뭐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이 5군데 다 불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중첩된 수사기관 상호간의 관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장 검찰과 공수처 사이에서도 핑퐁이 한번 있었잖아요. 여기서 부패사범, 공직자사범, 경제사범을 가지고 나눌 때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이겁니다. 경찰은 5급 공무원까지만 하고 상급 이상은 현재 공수처에서 담당하게 돼 있죠, 법에. 그러면 검찰은 4급만 하느냐? 이 또 딜레마에 부딪혀 있습니다. 부패사범, 공직자사범, 경제사범이라도 5급까지는 경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뇌물죄가 부패라고 했죠. 말씀드릴 때. 그럼 뇌물도 액수에 따라서 현재 보니까 3천만 원 이하는 경찰이 하고 3천만 원 이상은 공수처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은 자료의 밑에 하얀 부분에 표시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저는 국가기관을 아예 무능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만들어서 아예 국가를 해체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좌파들의 사고방식. 뭐 조금 좀 초월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20년 이상 검찰개혁을 주장해 오면서 공수처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특검이 도입되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설치되고 특별감찰관제가 설치된 이후에도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저는 좌파 진영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장악,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마지막이 어딥니까? 바로 사법부죠. 법원과 검찰에 대한 장악을 노리는 것. 다시 말해서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와 버금가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마지막 최후의 장악. 우리 반지의 제왕 보면 절대반지, 절대반지를 얻는 마지막이 검찰개혁에 초점을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 산하에 국가수사본부가 있고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으로 바뀐다. LH 사건 뭐 다 드러났죠. 그 다음에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하면은 경찰 자체가 또 이분화되는 문제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자치경찰. 자치경찰이 이분화되니까 오히려 경찰 사무는 수사를 독점하게 되니까 한 지붕 세 가족 경찰 시대가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하죠.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사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FBI라는 국가수사본부가 또 따로 있죠. 이렇게 경찰 내부에서도 아까 말한 기관을 찢어내기, 기관을 쪼개내기라 해서 저는 궁극적으로 경찰도 없애려고 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한 지붕 세 가족의 문제점, 다음 페이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의 그런 당장 문제가 최근에 있었던 아동학대 살인사건, 정인이 사건에서 벌써 경찰의 그런 한계가 드러났죠. 특히 우리 집권 여당이나 청와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선진국 추세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밑에 자료에 쭉 적어 놨습니다만은 OECD 국가 중에서 37개 국가 중에서 35개 국가가 검찰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찰, 경찰이 분리돼서 형식적으로 분리하고 있는 나라는 공산국가밖에 없습니다. 자료에 적은 것처럼 중국, 북한의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장성택이 사형할 때 기억이 나지요? 토성줄이 꽁꽁 묶여서 중국이나 북한 같은 경우에 검찰 법원이 있다는 게 뉴스에도 안 나죠.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 있느냐? 막판에 저렇게 처벌할 때는 있는 것처럼 보여주죠. 경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여하튼 세계적으로는 중대 사건의 경우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게 추세다. 뭐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2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전면적으로 검찰 개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그렇게만 하고, 우리나라 70년 이상 구축 운영된 형사사법 시스템도 저는 이제는 다듬어 나가서 세계적으로 우리가, 사실은 제가 검사찰에 있을 때는 우리 이런 형사사법 시스템을 후진국에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참 그 운이 좋았던 게 우리가 해방 직후부터 이 시스템을 갖추는 바람에 미국, 영국 같은 몇몇 나라를 빼놓고는 우리나라 형사 시스템은 어느 세계도 역사적으로도 앞선 선진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과 방향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 유지하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 그래서 총장이 임기를 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법무부 장관한테 대항을 한 거죠.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이렇게 했죠. 공산국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일 뿐만 아니라 공산당의 아래 조직이 검찰이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은 검찰총장이 누군지 우리 이름도 모르죠. 알 필요도 없죠. 그 정도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법무부로부터 인사권, 예산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좋지 않느냐. 뭐 수사와 인권 보호는 제가 꼭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옛날에 경찰은 때려서 조지고,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불러서 조지고 법원은 미루어서 조지고. 미루어서 조진다는 것은 지체된 정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지금 선거소송 투표함 재개표를 해보자. 우리 애국 시민들이 그렇게 애원을 해도 법원은 미루기만 하죠. 임기가 지날 때까지. 검찰은 불러서 밑에 이재수 장군 자살 사건, 변창훈 부장검사 자살, 뭐 또 삼성 이재용 부회장 조사 때문에 뭐 수십 번, 그 압수수색이 430회 이상, 임직원 조사가 800번 이상 검사가 불러줘지는 거죠. 구속영장이 다 기각됐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의견을 했습니다마는 검찰이 고집을 부린 것.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검찰개혁의 본질은 이런 부분을 고쳐나가야 되는 것. 검찰은 불러서 조지고 경찰은 때려서 조지고 법원은 미루어서 조지는, 여기에 핵심을 둬야 되지, 이렇게 전통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 예를 들어서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벤처 검사 뭐 이런 게 쭉 있었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우리 자료에 제가 7번에 검찰 권력과 정관예우 타파라고, 정관예우의 건절책 모색으로 집중하는 것. 저는 우리 이렇게 180석을 가진 문재인 정권이 정말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고 사법개혁을 제대로 하려면은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 이자제한법에 이자 상한제 도입하고, 우리 임대차법에 임대차 월세 상한제를 도입한 것, 그 다음에 치료비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것처럼 차라리 민사사건은 그렇다 치더라도 최소한 형사사건으로 돈의 액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무죄와 유죄가 갈려진다는 것은, 정의를 돈으로 주고 산다는 것은, 저는 이거라도 조차가 아닙니다. 최소한 이거라도 막을 수 있다면은 검찰 권력의 정관예우, 나아가서 판사 출신들의 정관예우도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본질은 변호사 수임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원 180명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해야 될 일이, 저는 이런 걸 해야 되지, 검찰을 없애고 법원을 없애서 공산국가로 가지 않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권력 분립의 중심에는 사회주의 국가와 대비해서 중국의 공안, 인민검찰원, 국가감찰위원회 뭐 다 이런 거, 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않으려면은 검찰 수사권의 핵심은 직접 수사는 그럼 줄이더라도 수사지휘권, 수사보안권은 남겨두는 것이, 경찰에 대한 지휘는 해야 된다. 아까 12만 명 경찰이 직접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훈방도 마음대로 하고 입건도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박종철군 물고문치사 사건 경찰에 있었죠. 그 다음에 천안 계모 아동치사 사건, 이런 사건 다 경찰이 사건을 덮고 잘못한 거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요. 다음 페이지. 결국 문재인 정권은 지난번까지는 공수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그러면 공수처보다는 저는 부패방지위원회,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있죠. 이 제도를 활성화하고 특별감찰관 제도도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특별감찰관을 4년이 지나도록 임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위법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법의 그 특별감찰관을 만들어서 청와대 대통령 친인척들 감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임명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민을 가고 뭐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가 나와도 특별감찰관이 없으니까 또 상설특검제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월호는 또 상설특검을 또 한다고 하죠. 뭐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을 가지고 공수처를 가지고 검찰개혁을 덮으씌운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 저는 차라리 전 공무원을 재산 등록하고 공개한다면은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가 원래의 부패 방지 기능을 살려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분리해내서 부패 행위, 공익침해 행위, 부정청탁행위, 이해충돌행위, 공직자 재산 등록 심사, 재산 공개 이런 업무를 포괄적으로 통틀어서 부패방지위원회 또는 부패방지청을 그 일을 맡는 것이 맞지. 부동산 조사원 따로 만들고 고위공직자 따로 만들고 중대범죄 따로 만들고 이런 헛짓거리는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13번은 뭐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만약 국가청렴처나 부패방지청, 부패방지위원회가 제대로 수사권은 있지만은 결국 기소권은 검찰에 남겨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지금 기소권이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가형벌권은 통일이 돼야 됩니다. 기관마다 또는 지방마다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에는 음주운전을 불구속하고 서울 지역에는 음주운전을 조금만 해도 구속하고 이런 작은 국가, 연방 국가도 아닌 우리나라 같은 통일된 국가에서 기소권조차도 나누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기소권은 통일하게 검찰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기관은 직급에 따라서 조사를 달리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까지는 경찰, 5급은 검찰, 3급은 공수처.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한 명을 조사를 하면은 보좌관은 4급이고 비서관은 5급이고 국회의원은 고위공직자고 어느 국회의원을 조사를 하면서 조사기관이 각각 달랐어야 되겠습니까? 똑같죠. 장관 조사하면 차관 또 아니면 국장 조사하면 장차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데 결국은 한 군데서 해야 되죠. 그 뜻입니다. 그런데 공수처장을 임명한다면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다. 자세한 것은 15페이지에 있고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6번.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과 인사의 독립성을 인정을 하고 거꾸로 검찰권 행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통제가 아니라 사법적인 통제. 왜냐하면 1심, 2심, 3심이 있고 항고, 재항고라는 게 있고 또 구속 적부심 제도가 있고 보석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통제. 아까 불러 조지고 때려 조지고 밀어 조지는 걸 없애는 것도 사법적인 통제로 가능하고 나아가서는 우리 바른사회 시민회와 같은 건전한 시민과 언론의 감시, 좌파들이 좋아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 확대로서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 검찰개혁의 본질과 방향이다. 이런 주장으로 오늘 발표를 두서없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네, 긴 시간 동안 검찰개혁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따져주셨습니다. 개선 방안도 제시해 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유토론 시간으로 자유롭게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또는 이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이 취하고 있는 그 태도가 논리적으로 좀 이 말이 안 된다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이게 뭐 거반 확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벌써 이 코로나 때문에 오래됐습니다만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그 이제 무슨 토론회 같은 거가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서 검찰의 이 힘이 너무 세다.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검찰권을 독점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어떤 식으로든지 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 취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부에서 한 것처럼 뭐 국수본이니 공수처니 어쩌고 뭐 이제 여러 데서 하고 그런 거 식으로 나누는 건 아니지. 나누는 거 그거를 뭐 조국 씨가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보다는 역시 그 경쟁은 그 범죄 행위 이를 대상으로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이 범죄는 누구다, 이 범죄는 어느 기관이 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닐 것 같고 그렇지만 검찰권은 독점이 아니라 그 이제 최소한도 과점이라든지 분점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실제로 수사도 해보시고 한 경험도 있으신 입장에서 이 검찰권을 독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면은 어떤 방식이 가능한지, 외국에서는 어떤 방법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선 이제 검찰 개혁의 얘기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에서 이 정부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 이상한 그 개혁, 결국은 검찰총장 몰아내기 개혁이 이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그런 개혁은 이제 있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변호사님 이제 평소 생각하신 거에서 이 검찰권을 최소한도 너무 독점으로 해가지고선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이런 거는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어떤 것이 있겠는가 그런 것이 질문 사항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 검찰이 몇 번 소환되면서 권력은 대통령에 있는 게 아니라 언론과 검찰이 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문재인 정권은 들어서 법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법을 만든다는 게 많다는 거는 없다는 소리거든요. 없다는 소리면 결국은 그렇죠. 견제를 받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 주 의무는 개인을 붙들고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인데 공직자의 그 견제하는 거를 못한다 그러거든요. 하기 싫다는 거죠. 그게 조선시대도 사헌부는 그건 견제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그 의도, 그 국가를 움직이는 그 의도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 견제를 그냥 빼버리면 그 극장 국가를 만들겠다, 공산주의 국가를 만들겠다, 그 속셈인데 아주 교묘하게 그 아닌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기만 행위고 그런 법은 있을 수 없어요. 국민 부담만 주고 왜 설치해 놓냐 하는 그런 의심이 들었어요.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천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만은 국가 권력은 지금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분점이 돼 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란 총량에서 볼 때 입법, 행정, 사법을 하는데 검찰 권력은 흔히 말해서 준사법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소속은 행정이지만은 권력의 성질로서는 사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판사하고 검사를 똑같이 하고 대우도 사실은 똑같이 하고 또 교육과정도 사법연수원이라는 제도를 똑같이 하고 임명조차도 똑같이 하는 이유가 바로 소속은 행정부지만은 행정부에서 독립해서 준사법기관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분점을 하자, 검찰 권력을 좀 떼서 여러 개로 분점을 하자는 생각도 말씀으로서는 뭐 충분히 고려하고 또 연구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세계적으로 그런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해서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사법부도 대법원장이 사법부 권력이 사법부가 국회의원 당선 무효도 시키고 대통령 탄핵도 하고 대통령도 구속하니까 사법부 권력이 막강하다. 이게 오히려 민주당 지금 문재인 정권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사법부도 권력을 분점을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죠. 근데 다시 말해서 형벌권을 행사하는 형사사법권이라고 합니다. 검사가 행사하는 권한은 형사, 민사가 아니고 형사사법권을 나누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나누면은 하나는 뭐 아동학대죄를 한 군데에서는 봐주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 지방에서는 아동학대죄를 엄벌하고 경상도 지방에는 아동학대죄가 별거 아니다고 해서 엄벌하지 않고 한 국가의 법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형사사법 처리도 분리해서는 안 된다. 통일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 정신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라고 하면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언론과 시민이 감시를 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해서 벤처 검사, 그랜저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 스캔들, 뭐 김학의부터 해서 그나마 많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옛날과 같이 뭐 돈봉투 같은 사건 창피하지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 또 검사도 음주운전하다가 경찰에 가끔 적발돼서 뉴스 나는 사건도 심심찮게 보도가 되지요. 옛날 같으면 그런 것도 다 묻혀졌는데 다시 말해서 깨어있는 시민 저쪽 표현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그 정당한 국민의 감시와 언론의 감시 거기에다가 법원의 감시 또는 입법부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감시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하지 검찰을 쪼개서 통제하는 것은 선진국에도 없습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공수처처럼 대상자의 직급을 따라서 3급은 누가 하고 4급은 누가 하고 5급은 누가 하고 이렇게 직급을 따라서 나누지 않고 선진국의 미국, 영국 같은 데도 보면은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마약 사법은 마약 수사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 뭐 그런 식으로 성질, 탈세 사법은 국세청에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식으로 성질에 따라서 구분은 가능한데 직급에 따라서 마약도 5급 이상인 것은 공수처에서 하고 5급 이하는 경찰에서 마약 사법 이렇게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검찰 개혁의 양상이라는 게 정권이 그 검찰권으로부터 자기들 권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가 됐던 거는 이제 검찰을 지키려는 윤석열 총장하고 그 밑에 수많은 정치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정권에 붙어가지고 두 패로 나눠가지고 어마어마한 싸움을 한 것이 참 수치스러운 일인데 지금 박 교수님한테 그 정치검사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질문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반은 코멘트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이 사실은 뭐 표방을 검찰 개혁했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자기 어떤 권력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막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뭐 경찰을 이용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뭐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검찰 개혁으로 쓰고 읽기는 실제로는 검찰 권력의 사유화를 대통령이 했다 이거죠. 가장 큰 비극이. 그리고 아까 깜짝 놀랐는데 요거 하나 들었는데 그 뭐죠? 그 특별 검찰관 제도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도 참 큰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별 검찰관 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만들었는데 지금 4년 동안 그걸 실제 작동시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있는 제도를 작동시키지 않은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누가 처벌을 하죠? 그런 것도 좀 한번 좀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그 정치검사 또는
정치 판사, 그렇습니다. 조직 내에서는 아무리 검찰이 또는 법원이, 판사들이 나름으로는 정의감이 있고 공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타난 것처럼 조국 때부터 조국 장관한테 빌붙는 정치 판사가 있고, 또 박범계로 바뀌고 추미애 바뀔 때마다 장관이 예산 인사권이 있습니다. 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줄 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검사에 대한 이제 구분은 아시다시피 사법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법 연구에 뭐 국제인권법, 이 친구들이 대법원장하고 줄을 서서 정치 판사 노릇을 하고 있죠. 결국은 선출되지 않은 이런 권력, 마지막 남은 사법부, 준사법부라고 할 수 있는 검찰까지 포함해서는 국민의 감시, 언론의 감시, 시민단체의 감시, 또는 국회의 견제, 선진국도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도 판사나 검사가 타락하면 어떡하느냐. 참 저도 뭐 마땅한 방법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 법률 시스템 또는 국민의 양식을 믿고 정치 검사를 이제 배격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죠. 특히 민주당으로 보면은 검찰에서 사고치고 큰소리치고 정치검사 하던 사람들이 다 옷 벗자 말자 판검사들이 다 국회의원 하러 들어갔죠.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뭐 이탄희부터 해서 이수진이 뭐 별의별, 이번에 진혜원이도 들어갈지는 저는 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적어도 저희들이 있을 때 옛날에는 판검사를 하면은 그 자체로서 명예로서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 정치에 기웃거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정치에 줄을 서니까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심각하게 우리 국민 전체가 같이 고민을 해서 정치 검사 또는 정치 판사를 구분해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견제하고 하는 것을 같이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답 같지도 않은 답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조동근 교수님 정말 뭐 바른 소리 하신 것은 그냥 충고로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권이 문다혜가 우리 국민의 의문을 갖고 있죠. 대통령 친인척, 바로 대통령의 딸인데. 그렇지만 아무도 조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해뒀으면은 특별감찰관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왜 하필이면 이민을 갔느냐, 이민 갈 때 돈은 무슨 돈으로 갔느냐, 이런 걸 조사를 하고 언론 발표할 수 있는데 그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이 안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이 대통령을 상대로 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해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사건은 아마 현행법으로는 공수처가 담당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그 발제를 맡아주신 박인환 변호사님, 그리고 이렇게 토론과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다음 주 강연 안내 잠시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미트 콘서트는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약탈적 정책, 대책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문정부는 취임 초부터 소득주도 성장을 앞세우면서 급격한 최저임금제 인상, 주 52시간 실시, 비정규직의 일방적 정규직화, 각종 부동산세 폭등, 임대차 3법 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실정을 저질러 왔고 그 속에서 국민들은 나날이 힘들어하며 씨름하고 있습니다. 문정부의 약탈적 정책, 과연 대안은 없는 것인지 양준모 교수님 모시고 구체적으로 알아볼 다음 주 미트 콘서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9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